책에서 얻은 지혜와 통찰을 공유하며 서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리뷰 채널 불사조 리뷰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소중한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지혜 책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는 부자가 될 기회라는 챕터입니다. 처음에 기회를 빼앗겼다고 해서 또는 다른 이들이 부를 독점한 다음 그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접근을 막는다고 해서 당신이 영영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어떤 특정 사업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막혀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길들은 얼마든지 당신을 향해 열려 있다. 제철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갑자기 그 공장의 사장 자리에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곧 공장을 떠나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도 있다. 예컨대 넓은 농장을 사들인 후에 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다. 소규모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다양한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된다. 농장을 사들여 그 주인이 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가? 하지만 나는 그것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주겠다. 방법은 하나다. 즉, 특정한 법칙을 실천하기만 하면 당신도 얼마든지 농장을 소유할 수 있다. 기회의 흐름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사회의 발전 단계에 따라 각 시대마다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더 많은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 부의 공급량이 부족해서 가난한 사람이 생긴다고 생각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이 세상에는 모두가 누리고도 남을 만큼 풍부한 부가 존재한다. 조금 과장되게 말하자면 미국에 있는 건축 자재만 가지고도 지구상 모든 사람에게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만큼 크고 넓은 저택을 지어줄 수 있다. 또 효율적인 경작만 행해지면 세계 모든 사람이 입을 충분한 양모와 면화, 리넨, 실크를 직조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배부르고 만족스럽게 먹을 음식을 생산할 수 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부의 공급량은 거의 무한하며 눈으로 볼 수 없는 공급량은 실제로 무한하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는 하나의 물질에서 유래했으며 모든 만물은 그 물질에서 나온다. 새로운 존재와 형태들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과거와 형태들은 해체되고 없어진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근본 물질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특정한 형태를 지니지 않은 이 근본 물질의 공급량은 무한하다. 우주 역시 근본 물질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우주가 창조되는 과정에서 근본 물질이 전부 사용되어 없어지지는 않았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만물들 사이의 공간에는 만물의 원재료인 근본 물질이 가득 차 있다. 이미 존재하는 것, 이미 만들어진 것들의 수만 배를 만드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그런 후에도 근본 물질은 결코 고갈되지 않는다. 네, 여기까지 잠시 읽어보았는데 우리는 항상 공급량은 한정되어 있다.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서로 잘 나누어서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월리스 와틀즈는 사실 우주는 무한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 역시도 무한하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에 있는 건축 자재만 가지고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화스러운 저택을 지어줄 수 있다고 말하는데 지금 전 세계 부의 분배도를 보면은 전 세계 부의 80%를 상위 20%가 차지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 세계 부의 20%에 해당하는 작은 부분을 나머지 80%의 인구가 나눠서 쓰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나아가서 전 세계 부의 50%에 해당하는 막대한 그 부가 전 세계에서 최상위 부자 300명이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80억에 달하는 인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 중에 50%나 되는 양을 전 세계에서 300명이 지금 독점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너무 적은 부분을 가지고서 아둥바둥 하면서 살고 있지만 실제 이 전 세계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돈의 양은 엄청나다는 것이고 이게 잘 분배만 된다면 다 잘 살 수 있는 그만한 양의 부가 이미 전 세계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자연에 있는 자원이 부족해서 또는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한 부가 존재하지 않아서 사람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다. 자연에는 부가 무한하게 저장되어 있으며 따라서 부의 공급은 언제까지고 계속된다. 근본 물질은 창조적 에너지로 가득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존재와 형태를 만들어낸다.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가 부족해졌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연스럽게 필요한 재료가 생성될 것이다. 토양이 피폐해져서 음식이나 의복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이 자라나지 못하게 되면 토양이 새롭게 재생되거나 더 많은 흙이 만들어질 것이다. 인류 사회의 금과 은이 여전히 필요한데 땅속에 묻힌 금과 은을 모두 캐낸 상태라면 자연스레 더 많은 금과 은이 만들어질 것이다. 무형의 존재인 근본 물질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바에 맞춰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근본 물질은 결코 인간이 좋은 것들을 얻거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인간이라는 종에게는 언제나 풍부하게 넘치는 부가 존재한다. 한 개인이 가난해지는 이유는 그가 부자가 되는 특정한 방식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형의 존재는 지적인 능력을 가졌으며 생각하는 존재다. 그것은 생명력으로 넘치며 언제나 더 커다란 생명력을 향해 나아간다. 보다 많은 생명력을 얻고자 하는 것은 생명체의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욕구다. 우리가 지능을 높이고 인식의 한계를 확장하고 스스로를 보다 충만하게 표현할 방법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다. 이 세상의 만물은 살아있는 무형의 물질에서 기인했으며 그 물질은 보다 충만하게 자신을 발현하기 위해서 세상의 여러 형태를 만들었다. 우주는 살아있는 거대한 생명체로서 언제나 보다 많은 생명력과 충만한 기능을 향해 나아간다. 자연은 생명체의 발전과 진보를 위해 존재한다. 자연은 생명력을 증진시키려는 강력한 동기와 욕구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생명을 추구하는 모든 존재는 언제나 충분한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신이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파괴하여 무효화시킬 의도를 갖고 있지 않는 한 부와 생명력의 공급이 부족해지는 일은 없다. 부의 공급이 부족해서 가난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확정한 법칙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무형의 근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나는 앞으로 그 방법을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네, 여기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부의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가난하다. 가난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것이 부의 공급이 부족하다거나 누군가가 이것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어떠한 부분의 재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을 탓할 것도 없고 남을 원망할 것도 없고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게 되고 우리 모두가 부유해질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는데 이 정확한 법칙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렵고 생활이 넉넉지 않은 것은 그 어떤 외부적인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 근본 물질이라는 그런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여기서 이 근본 물질이라고 하는 게 지금 와서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들 중에 우주의 물질들을 보면 우리가 밝혀낸 것은 20% 정도밖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80%에 대한 물질들은 우리가 정의할 수가 없다. 어떤 물질이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라면서 그런 부분을 암흑 물질이라고 이제 그냥 전체적으로 명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 월리스 와틀즈는 이미 1800년대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전체의 우주를 생성시키고 만물을 풍족하게 만드는 그 어떤 근본 물질, 우주에 존재하는 그 근본 물질이 이 우주를 움직이고 있고 이것의 공급량은 무한하다라면서 이 당시에 이미 암흑 물질에 대한 어떤 개념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이 참 신기하면서도 어느 한 곳에 통달한 사람들은 결국 어떤 하나의 이치로 결국 통합하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또 노자의 도덕경 같은 데서도 보면은 이 도라는 것에서 모든 만물이 생성되었고
이 돈은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고 없애고 또 다시 만들어낸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노자가 말했던 도가도 비상도, 도라고는 하지만 이게 도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이 전체를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특정한 오묘한 그 어떤 것, 그것이 지금 이곳 월리스 와틀즈가 말하는 근본 물질과도 이게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에 대해서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기회나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풍요로움은 한정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다라는 생각은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이 법칙을 따르기만 하면 사실 부는 무한하고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것 또한 무한하다라는 것을 월리스 와틀즈 이분께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그럼 그 다음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의 3가지 원칙이라는 챕터이고요. 생각은 무형물질에서 유형의 부를 창조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힘이다. 만물의 근원인 이 무형물질은 생각하는 능력을 지녔다. 그리고 이 물질이 어떤 형태를 생각하면 그 형태가 실제로 생겨난다. 근본 물질은 그것이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 움직인다. 우리가 자연에서 목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와 과정은 근본 물질 내에 있는 생각이 가시적으로 표현된 결과물이다. 다시 말해 무형의 근본 물질이 어떤 특정한 형태를 생각하면 그 형태가 되고 어떤 움직임을 생각하면 그 움직임이 나타난다.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 만물이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는 사고의 세계에 살고 있고 그 세계는 사고하는 우주의 일부다. 움직이는 우주에 대한 생각이 무형물질 전체에 퍼진 다음 그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생각하는 물질이 태양계라는 형태를 취했으며 지금까지 그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물질은 생각하는 형태가 되고 그것이 사고하는 대로 움직인다. 생각하는 물질이 다양한 천체들로 이루어진 태양계를 생각하면 그러한 형태가 되고 자신이 자신의 생각대로 그것들을 움직인다. 또 비록 수세기가 걸린다 해도 천천히 자라나는 떡갈나무의 형태를 생각한 다음 그 과정에 적절하게끔 움직여서 떡갈나무를 만들어낸다. 어떤 존재를 창조해내기 위해 이 무형의 생각하는 물질은 이미 정해져 있는 일련의 운동 과정에 따라 움직인다. 물론 떡갈나무를 생각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자란 나무가 창조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정해진 성장 과정을 따라 나무를 생성시키는 어떤 힘과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하도록 만든다. 생각하는 물질 속에서 어떤 형태에 대한 사고가 생겨나면 이는 그 형태의 실제적인 창조로 이어진다. 어떤 집에 대한 생각이 무형물질에 각인된다고 해서 대번에 땅 위에 집이 건축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미 작동하고 있는 창조적인 에너지를 특정한 통로로 흘러가게 만들어서 집을 빠른 속도로 지어 완성할 수 있게 만든다. 만약에 그런 통로가 없다면 근본 물질에서 직접 집이 만들어질 것이다. 유기물과 무기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천천히 진행되는 과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말이다. 어떤 형태에 대한 생각이 근본 물질에 심어지면 반드시 그 형태가 현실 세계에서 창조된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인간이 손으로 제작한 물건은 그 어떤 것이든 처음엔 생각 속에서 존재한 것이다. 다시 말해 해당 물건을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간은 손으로 하는 노동이나 작업과 관련해서만 그런 노력을 기울였다. 육체 노동을 통해 수많은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변화시키고 개조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무형물질에 각인하여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려고 시도한 적은 없다. 인간은 모종의 형태를 생각할 때 그저 자연에 존재하는 재료를 이용해 머리에 떠오른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 뿐이다. 인간은 지금까지는 무형의 생각하는 물질과 협력하려는 시도를, 즉 신과 협력하려는 시도를 거의 또는 전혀 하지 않았다. 신이 하는 일을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꿈에도 해보지 못한 것이다. 인간은 육체의 힘을 사용하여 기존의 형태와 존재들을 변형시키고 수정할 뿐이다. 무형의 근본 물질과 교감함으로써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나는 인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음을 그리고 그 방법을 설명할 것이다.
먼저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소개하겠다. 무형의 근본 물질이 존재하며 세계의 모든 존재는 그 근본 물질에서 만들어진다. 서로 달라 보이는 세상의 모든 존재와 요소들은 동일한 물질이 다르게 표현된 것일 뿐이다. 유기물과 무기물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형태들은 다른 모양을 띠고 있지만 동일한 물질에서 나왔다. 바로 생각하는 물질 말이다. 그 생각하는 물질이 무언가를 사고하면 그와 똑같은 형태가 창조된다. 인간 역시 생각하는 존재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근본 물질로 보내면 자신이 생각한 형태를 창조할 수 있다. 이를 세 가지 핵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 생각하는 근본 물질이 존재하며 세상 모든 만물은 이 물질에서 만들어진다. 또 이 물질은 우주의 모든 공간에 침투하고 스며들어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다. 둘, 이 물질의 사고가 각인되면 그 사고에 의해 그려진 존재가 창조된다. 셋, 인간은 머리로 사고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생각을 무형의 물질에 각인하면 생각하는 대상을 창조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원칙을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나 부의 주인이 될 수 있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인간의 행동은 그가 생각하는 방식이 낳은 결과물이다.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려면 먼저 원하는 대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다. 원하는 바를 생각하는 것은 곧 외향이나 표면적 요소와 관계없이 진실을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바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외향이 유발하는 것을 생각하는 일은 쉽지만 원하는 바를 생각하는 데에는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겉모습과 상관없이 진실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일을 할 때보다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사고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는 세상에서 힘들고 귀찮은 일이다. 특히 진실과 외향이 다를 때에는 더욱 그렇다. 세상의 모든 겉모습과 외향은 사람 마음속에 그에 상응하는 유사한 형태를 생성시킨다. 그리고 진실을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놓지 않아야만 그런 일을 막을 수가 있다. 질병이라는 겉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결국엔 신체에도 질병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진다. 질병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진실을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하지 않는 한 말이다. 질병은 겉모습이며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진실은 건강이다. 마찬가지로 가난이라는 겉모습에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그와 똑같은 성질과 형태가 생성된다. 가난은 존재하지 않고 풍족함만이 존재한다. 라는 진실을 생각하지 않는 한 말이다. 질병이나 가난이라는 겉모습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건강이나 풍요라는 진실을 생각하려면 당연히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꺼이 그런 노력을 기울인 사람은 마음의 주인이 된다. 그리고 마음의 주인이 되면 운명과 불운을 해치고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 일단 이와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 어떤 의심과 두려움도 떨쳐낼 수 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소유할 수 있으며 원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앞에서 말한 세 가지 법칙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 이 법칙들은 너무나도 중요하므로 다시 반복하겠다. 하나, 생각하는 근본 물질이 존재하며 세상 모든 만물은 이 물질에서 만들어진다. 또 이 물질은 우주의 모든 공간에 침투하고 스며들어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다. 둘, 이 물질의 사고가 각인되면 그 사고에 의해 그려진 존재가 창조된다. 셋, 인간은 머리로 사고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생각을 무형의 물질에 각인하면 생각하는 대상을 창조할 수 있다. 이것 이외의 다른 모든 법칙과 개념은 잊어라. 이 법칙들이 완전히 머릿속에 자리잡아 습관적으로 떠올릴 수 있을 때까지 마음속으로 되뇌고 또 되뇌어라. 위의 세 법칙을 읽고 또 읽어라. 한 단어 한 단어 마음에 새기고 완전한 믿음이 될 때까지 깊이 숙고하라. 혹시라도 의심이 일어나려고 하면 즉시 억눌러라. 여기에 반대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닫아라.
또 여기에 반대하는 내용을 설파하는 강연장이나 모임에도 가지 말고 다른 생각을 가르치는 잡지나 책도 펴들지 마라. 신념에 혼란이 생기면 당신이 기울인 모든 노력은 헛되고 무의미해진다. 위의 원칙들이 왜 진리인지 묻지 말라. 그저 믿고 받아들여라. 부자가 되는 과학은 이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는 데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부자가 되는 법칙, 이것만 제대로 실천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했던 월리스 와틀즈가 3가지 법칙을 저희에게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근본 물질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는 것과 그 물질에 사고가 각인되면, 생각이 스며들게 되면 그 사고로 인해서 그 생각된 존재가 생겨난다. 그리고 인간은 이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무형의 물질에 각인함으로써 원하는 대상을 창조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우주 자체가 성경에서 보면 말씀이 있었다, 소리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하면서 우주가 생겨났다고 하죠. 그래서 이 우주라는 것 또한 어떻게 이러한 구조를 생각하고 이러한 원리들을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형상과 만물들이 생겨난 것인데, 우리 인간들 역시도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했듯이 그 능력을 이어받은 우리 인간들 역시도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월리스 와틀즈는 우리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근본 물질을 설명을 하면서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크릿이나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워낙 많은 이제 영상들이나 소개하는 글들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1800년대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당연시 생각하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비행기 있잖아요. 그런 비행기 역시도 결국 누군가의 생각에서 먼저 발현이 되었던 것이고, 또 라이트 형제가 맨날 비행기를 만들겠다고 하루 왼종일 창고에서 뚝딱뚝딱 거리면서 언덕에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을 주민들은 굉장히 한심해하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저것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말도 안 되는 금속 물체를 하늘에 띄우겠다면서 허구한 날 저렇게 시간을 내보내고 있다라고 손가락질을 해왔지만, 그 라이트 형제의 생각 속에는 이미 확고한 그 이미지가 있었던 것이죠. 내가 금속 물질로 만들어진 이것을 하늘에 날리겠다. 하늘을 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낼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강력한 사고의 힘이 있었고, 그것을 실천했기 때문에 결국 진짜 그 비행기라는 것이 이 현상에 나타나게 되었고, 그 덕분에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비행기를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비행기 역시도 그 당시에는 말이 안 되고 불가능했던 것이지만, 누군가는 꾸준히 이것이 할 수 있다, 이것이 하늘을 나르는 그런 모습을 생생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비행기가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라이트 형제만 특별하고 그 사람들만 뛰어나서 그런 것들을 이루었냐? 아닙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었던 것도 그렇지만 그런 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능력을 다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꾸준히 계속 사고하고 그러한 생각을 근본 물질에다가 새기고 그 생각을 꾸준히 함으로써 그 내 생각에 있던 그 모습들이 이 현실에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가 그러했듯이, 또 많은 위인들이 그러했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창조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는 무엇을 하든지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난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의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과
근본 물질에서 모든 것이 나오고 그 근본 물질을 우리는 생각함으로써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들과 메시지를 가지고서 저는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이 시작되는 신년 1월 1일인데 여러분들 올 한 해는 더욱더 뜻한 바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고 건강하시고 밝은 한 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